천년 전 실크로드의 중심지 사마르칸트. 동서양의 문물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던 이 고대 도시에서 21세기에 들어 새로운 언어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했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져간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품고 돌아온 것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는 기쁨,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였습니다. 김치와 플롭이 만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듯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고 융합하며 창조해낸 아름다운 이야기. 일방적인 문화 전파가 아닌 진정한 소통과 이해를 통해 피어난 우정의 기록. 레기스탄 광장의 푸른 돔 아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국경을 넘나들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한류란 무엇일까요? 문화교류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티무르 대제가 꿈꾸었던 세계제국보다 더 넓고 깊은 마음의 제국. 그 따뜻한 연결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언어학을 전공하는 제시카라고 합니다. 중앙아시아 언어 연구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도착한 지 사흘째였어요. 사마르칸트라는 도시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이곳은 티무르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죠. 레기스탄 광장의 웅장한 모스크들을 보며 역사의 무게를 느끼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시장을 돌아다니던 중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머니, 한국말로 하세요. 귀를 의심했어요. 분명히 한국어였거든요. 급히 소리가 난 곳으로 다가가 보니 중년 우즈베크 남성이 또 다른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어로 말씀하신 건가요? 제가 다가가서 물어보니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한국분이세요? 저는 10년 전에 한국에서 일했어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말이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 사마르칸트에서 한국어를 구사하는 분을 만나다니요. 더욱 놀라운 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곳곳을 둘러보니 한국식 간판을 단 가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태흥분식, 한강인의 마트, 김치하우스 같은 이름들이었습니다. 태흥분식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는데 가게 주인으로 보이는 할아버지가 말을 걸어왔어요. 한국 사람이죠? 오랜만에 보네요.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걸 잊을 수 없어요. 거기서 보고 느낀 것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단순히 언어학 연구를 위해 온 여행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거리를 걸으며 더 많은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있는 DVD 가게, 한글로 쓰인 메뉴판을 걸어놓은 식당들이 곳곳에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녔는데도 신기한 광경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젊은 우즈베크 여성이 친구에게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모습, 아이들이 한국 동요를 흥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노점상에서 과일을 사려고 했어요. 그런데 과일을 파는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한국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 사람? 사과 맛있어요. 많이 사세요. 할머니, 한국어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들이 한국에서 5년 일했어요. 와서 가르쳐줬죠.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곳 사마르칸트의 한국 문화가 이렇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뒤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첫날 밤 호텔방에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곳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보이지 않는 끝말입니다. 이튿날 아침, 숙소 주인이 저에게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오늘 오후에 김치 만들기 교실이 있는데 함께 가보시겠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재미있을 거예요. 김치 만들기 교실이라니. 이곳 사마르칸트에서 말이에요. 당연히 흥미로웠습니다. 오후 3시에 도착한 곳은 한주민센터 같은 건물이었어요. 들어가 보니 20여 명의 우즈베크 주민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지만 젊은 남성들도 몇 명 보였어요. 김치 교실을 주최한 분은 나지무딘이라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인사를 나누며 알게 된 건데 이분이 8년 전까지 한국에서 일하셨던 분이더라고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서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왜 돌아오셨어요?
가족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나지무딘 씨가 김치 만드는 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굉장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했거든요. 배추를 이렇게 절이는 거죠. 한국에서 룸메이트가 매일 해줬어요. 고춧가루는 여기서 구하기 어려워서 직접 만들어요. 고추를 말려서 갈면 돼요. 참가자 중 한 분인 굴라라 씨는 남편이 부산에서 5년간 일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자꾸 김치 찾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러 왔어요. 한국에서 보던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또 다른 참가자인 20대 청년 아지즈 씨는 아예 한국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내년에 한국 가려고 해요. 요리 배우러요. 여기서 한국 식당 차리는 게 꿈이에요. 김치를 담그는 내내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 씨는 남편이 인천에서 용접일을 했는데 한국 동료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아직도 연락을 주고받는다고 했어요. 그분들이 명절 때마다 안부 문자를 보내줘요. 우리 전통 음식도 관심 있어 한다며 레시피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분은 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한국어도 잘하고 한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휴가 때 와서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거든요. 김치가 완성되자 모두들 맛을 보며 감탄했어요. 오, 이거 정말 한국 맛이네요. 우리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나지무딘 씨는 이런 모임을 한 달에 2번씩 한다고 했어요. 처음엔 가족들만 모여서 했는데 입소문이 나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어요. 다들 한국에 대한 추억이 있으시거든요. 교실이 끝나고 나서도 사람들은 쉽게 헤어지지 못했어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에는 불고기 만들기 해요. 비빔밥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에게 한국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특별한 추억과 감정이 담긴 곳이었던 거죠. 김치 교실이 끝나고 며칠 후 저는 참가자들을 한 명씩 개별적으로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가장 먼저 만난 건 나지무딘 씨였습니다.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나지무딘 씨, 솔직히 궁금한 게 있어요. 왜 한국이 그렇게 특별했나요? 돈을 벌기 위해 간 거였잖아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찻잔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돈만 생각했어요. 가족 먹여 살리려고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뭔가 달랐던 건가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달리 대했어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했던 공장에 김 과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문화도 물어보시고 가족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게 그렇게 특별했나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일만 시키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명절 때 집에 초대도 해주시고 아플 때 병원도 같이 가주시고. 나지무딘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거긴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줬어요. 그 말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줬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관계를 넘어선 인간적인 교감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에는 굴라라 씨를 만났어요. 그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처음 한국 갔을 때는 한국어도 못했어요. 그런데 직장 동료들이 정말 친절하게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은행 업무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병원 가는 법, 지하철 타는 법까지 하나하나 다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녀는 남편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줬어요. 추석 때는 한국 가정에 초대받아서 차례도 지내보고 송편도 만들어봤다고 해요. 정말 가족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첫날 만났던 할아버지와의 재회였어요. 태흥분식을 다시 찾아갔을 때 그분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할아버지, 지난번에 하신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한국에서 배운 걸 잊을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할아버지는 가게 문을 잠시 닫고 저와 함께 앉았어요. 손자가 한국에서 3년 일했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거기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정말 존경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버스에서 자리 양보해주고 길에서 무거운 것 들고 있으면 도와주고. 우리 전통과 비슷해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서 들은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도 어려운 일 있으면 다 같이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두지 않아요. 우리 옛날 마을 공동체 같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이분들에게 한국이 특별한지 말이에요. 단순히 경제적 기회만 제공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을 경험하게 해준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손자가 여기 와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해요. 이웃끼리 서로 도우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함께 해결하고. 할아버지의 눈에 자긍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일자리만 준 게 아니에요. 삶의 방식을 배우게 해준 곳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됐어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사이에는 돈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끈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며칠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전통주의 상인이 제게 불쾌한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어요. 외국인이시죠? 요즘 우리 사마르칸트가 이상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 한국 문화만 자꾸 퍼지는 거예요? 우리 고유한 문화는 어디 갔나요? 그 순간 제가 무심코 퍼뜨린 정보들이 지역 갈등을 부추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연구를 위해 한국 문화의 확산에 대해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것이 일부 전통주의자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던 모양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전통은 무시하고 외국 문화만 따라하는 게 말이 되나요? 상인의 목소리에는 진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지무딘 씨가 기획한 김치 축제에 반대 시위가 일어났거든요. 우즈베크 전통 음식 부흥, 외국 문화 추종 중단. 이런 구호를 외치며 20여 명의 시위대가 축제 장소 앞에 모였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문화적 갈등을 부추긴 것 같았거든요. 나지무딘 씨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좋은 추억을 나누고 싶었을 뿐인데. 시위대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서 따졌어요. 당신이 여기서 한국 문화 조사한다며? 우리 문화는 관심 없나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연구자로서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았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전통 문화도 똑같이 소개해 주세요. 시위는 다행히 폭력적이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험악했어요. 김치 축제는 결국 취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서 깊이 반성했어요. 저는 문화 연구자로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 하는데 어느새 한국 문화의 확산에만 집중하게 됐던 거죠. 다음 날 나지무딘 씨를 다시 만났을 때 그가 의외의 말을 했어요. 사실 저도 고민이 있었어요. 어떤 고민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건 맞지만 우리 문화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거든요. 그의 솔직한 고백이 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을 줬어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국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문화의 전파라는 게 일방적인 복사가 아니라 창조적인 융합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진짜 문화 교류라는 건 뭘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서로에게서 좋은 것을 배우되 자기 정체성은 잃지 않는 것 아닐까요? 나지무딘 씨의 대답에서 저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을 수 있었어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저는 나지무딘 씨와 함께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어요. 한국 음식과 우즈베크 음식을 융합한 메뉴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김치 플롭이나 김치만투 같은 거 말이죠. 플롭은 우즈베크 전통 쌀요리고 만투는 만두 비슷한 음식이에요. 이런 걸 김치와 결합시키면 정말 독특한 퓨전 요리가 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우리는 우주한식 축제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행사를 기획했어요. 이번엔 한국 문화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두 문화가 만나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축제였습니다. 김치 교실에 참가했던 분들이 다시 모였어요. 이번엔 시위했던 전통주의자들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오늘은 함께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 전통 요리에 한국 요소를 더해서 말이죠. 굴라라 씨가 김치 플롭 만드는 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즈베크 플롭에 김치를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처음엔 이상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궁금하더라고요.
반대편에서는 전통 요리사인 우스몬 씨가 만투에 김치를 넣는 법을 보여줬어요. 김치만투는 제가 개발한 메뉴예요. 손님들이 정말 좋아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마리아 씨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처음에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게 우리 전통을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한국에서 배운 정을 우리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제야 내가 배운 걸 내 방식으로 쓴다는 느낌이에요. 마리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여기서도 이웃들과 나누고 있어요. 그게 진짜 문화 교류인 것 같아요. 축제는 대성공이었어요. 우주한식 요리들이 동이 났고 참가자들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기쁨을 맛봤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시위에 참여했던 우스몬 씨가 나지무딘 씨에게 다가가서 악수를 청한 때였어요. 미안했습니다. 처음엔 우리 문화가 사라질까봐 걱정됐는데 오늘 보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것 같네요. 아니에요. 우스몬 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문화는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두 사람의 화해를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문화 교류의 모습이구나 싶었거든요. 축제가 끝나고 나서 한 참가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류의 진정한 의미는 한국 문화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공감하고 적용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는 강요로 퍼지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교감을 통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우주한식 축제의 성공은 예상보다 훨씬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식이 퍼지면서 타슈켄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 후 저에게 놀라운 연락이 왔어요. 국제문화교류학회에서 이 사례를 포럼에서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정말 발표해도 될까요? 나지무딘 씨에게 물어봤어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 이야기를 세계에 알려주세요. 2주 후 서울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저는 사마르칸트의 문화융합 모델에 대해 발표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교류의 모범 사례입니다. 독일에서 온 한 교수가 이렇게 평가했어요. 일방적인 문화 전파가 아니라 쌍방향 소통을 통한 창조적 융합이죠. 발표가 끝난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부산시에서 연락이 와서 사마르칸트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일했던 분들이 많이 부산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그분들을 통한 민간 교류를 공식화하고 싶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야기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몰랐거든요. 한 달 후에는 KBS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사마르칸트로 왔어요. 한국말로 하세요. 사마르칸트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30분짜리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촬영 당일 나지무딘 씨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전국에 방송된다니까 떨리네요. 괜찮아요.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요. 카메라 앞에서 나지무딘 씨가 김치를 담그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8년 전까지 일했습니다. 거기서 배운 건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배웠거든요. 굴라라 씨도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남편이 한국에서 돌아와서 우리 가족이 달라졌어요. 서로를 더 배려하게 됐고 이웃과도 더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촬영이 끝나고 PD가 저에게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이런 민간 외교가 진짜 외교보다 더 강력한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시청자 게시판에는 감동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니 자랑스럽네요. 우즈베키스탄에도 가보고 싶어졌어요. 진짜 한류는 이런 게 아닐까요? 더욱 놀라운 건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의 반응이었어요. 현지 언론들도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면서 한국과의 문화 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세계에 우즈베키스탄을 알리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 일면에 실렸어요. 타슈켄트 시장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사마르칸트의 문화융합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형 문화교류의 모델입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어요. 처음엔 단순한 언어학 연구로 시작했던 일이 두 나라를 잇는 문화의 다리가 된 거죠.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사마르칸트 현지의 변화였어요. 우주한식 축제가 정기적인 행사가 됐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일었거든요. 한국어를 배우면 취업에도 유리하고 문화 이해에도 도움이 돼요. 20대 청년 파루우 씨의 말이었어요. 나중에 한국 우즈베키스탄 문화해설사가 되고 싶어요. 이런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사마르칸트를 찾았을 때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태흥 분식의 변화였어요. 이제는 태흥 사마르칸트 퓨전하우스라는 새로운 간판을 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를 만나자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손자가 한국에서 돌아와서 사업을 확장했어요. 이제 현지 최초의 한국 우즈베키스탄 퓨전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에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손자인 아리프 씨를 만나보니 정말 의욕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요. 김치플롭, 만투비빔밥, 한식 케밥 같은 메뉴들이 인기가 정말 좋거든요. 정말 대단하네요. 꿈이 현실이 된 거네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타슈켄트에도 지점을 낼 예정이에요. 한국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파루우 씨의 소식이었어요. 그는 정말로 한국, 우즈베키스탄 문화해설사가 됐더라고요. 지금 관광청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올 때마다 가이드를 해드리거든요. 어떤 반응이에요? 다들 깜짝 놀라세요. 여기서 한국어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 못 하시거든요. 파루우 씨는 이제 사마르칸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문화해설사가 됐어요. 한국어, 우즈베크어, 러시아어, 영어까지 구사하면서 진정한 문화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나지무딘 씨와의 재회였어요. 제시카 씨,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지무딘 씨도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 정말 바빠요. 시 정부에서 문화교류 자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나지무딘 씨는 이제 사마르칸트시의 공식적인 한국-우즈베키스탄 문화교류 코디네이터가 됐어요. 다음 달에 부산에서 우즈베키스탄 문화주간을 여는데 저도 참여하게 됐어요. 정말요? 대단해요. 그때 제시카 씨도 함께 가면 좋겠어요. 처음 시작을 함께 하신 분이니까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마지막 날 밤 시장을 거닐면서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만 해도 단순한 연구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됐어요. 한국말로 하세요. 거리에서 또다시 들리는 그 친숙한 소리. 이제는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미소가 지어졌죠. 한국에서 일했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단순히 돈만 벌고 온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문화의 씨앗을 심고 돌아온 거였죠. 그리고 그 씨앗들이 이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어요. 일방적인 전파가 아닌 진정한 융합의 꽃으로 말이에요. 한국에 돌아온 지 3개월 후 저는 서울에서 사마르칸트 문화전을 기획하게 됐어요. 나지무딘 씨의 제안대로 부산이 아닌 서울에서 먼저 열기로 한 거였죠. 인사동 문화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즈베키스탄 전통 춤 공연, 음식 체험, 그리고 우즈한식 요리 시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됐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관람객들의 반응이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김치와 이렇게 잘 어울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김치플롭을 맛본 한 아주머니가 감탄했어요. 나지무딘 씨가 직접 와서 시연을 해줬는데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했어요. 한국에서 일하신 경험이 이렇게 멋진 문화로 꽃피웠네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미쳤다니까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따로 있었어요. 행사 마지막에 걸린 현수막을 볼 때였거든요. 한국말로 하세요. 환영합니다. 우즈베크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쓰인 그 현수막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어요. 1년 전 사마르칸트에서 처음 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환영의 인사가 되어 돌아온 거죠. 행사가 끝나고 나지무딘 씨와 함께 한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말 꿈만 같아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됐네요. 제시카 씨 덕분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아니에요. 모든 건 여러분들이 이미 품고 있던 마음 때문이에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그걸 나누려는 마음 말이에요. 나지무딘 씨는 잠시 한강을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문화라는 게 참 신기해요. 경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형태로 계속 변화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드는 건 결국 사람들의 마음이죠. 다음 날 나지무딘 씨는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지만 우리의 교류는 계속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회의로 만나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논의했거든요. 6개월 후에는 정말로 부산 사마르칸트 자매결연이 성사됐어요. 그리고 그 첫 번째 교류 프로그램으로 부산에서 사마르칸트 주간이 열렸습니다. 그때 다시 부산을 찾은 나지무딘 씨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문화교류 전문가가 된 모습이었죠. 제시카 씨, 정말 고마워요. 저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진정한 문화교류가 뭔지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부산 행사장에서도 한국말로 하세요 라는 현수막이 걸렸어요. 이제 그 말은 단순한 언어의 선택이 아니라 마음의 소통을 의미하는 말이 됐죠. 지금도 가끔 사마르칸트에서 온 영상 메시지를 받아요. 태흥 사마르칸트 퓨전하우스가 3호점까지 냈다는 소식, 파루우 씨가 한국 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소식, 새로운 한국어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들이요. 그리고 매번 영상의 마지막에는 그 익숙한 인사가 들려와요. 한국말로 하세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국경을 넘나드는 마음의 연결,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보았으니까요. 한국에서 일했던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져간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는 기쁨,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였죠. 그리고 그 감동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어요. 진정한 한류란 우리 문화를 일방적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한국말로 하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모여서 세계 곳곳에 따뜻한 문화의 다리를 놓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문화는 강요로 퍼지는 게 아니라 감동으로 전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감동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